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교정학을 담당한 이현담입니다. 교정직에서 승진 시험하고 공채 시험의 출제 영역인 교정학에 대해서 초단기 어떻게 고득점을 할 것인가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담이고요. 현재 해커스에서 이현담 교정학으로 이렇게 교재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정직 승진에 이제 특화했다고는 표현했습니다만은 물론 교정직 승진 시험과 공채 시험에서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좀 편안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진 시험에도 특화되어 있지만 공채 시험에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커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교정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교정학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쳐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경력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올려드릴게요. 우선 교정은 좀 실무적으로 많이 아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학문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990년도에 교정 공무원이 돼가지고 수용관리팀장, 교정시설의 각종 조사실장, 뭐 특별사법경찰관이죠. 법무부의 의료과장, 또 사회복지과장, 서울청 분류센터장, 또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등의 기관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이상 교정 현장에서 갈고 닦은 실무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의 경력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교정 이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교정 철학을 갖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이제 교정학 석박사 과정을 사실은 교정학 석사도 있고 교정학 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학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일관되게 학위 취득을 한 사람은 국내 최초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고요. 가천대학교, 숭실사이버대, 동국대 사법경찰대학원, 한세대학원 등에서 다양한 과목이죠. 형사정책, 또 범죄학, 교정학, 범죄심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격증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증이죠.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교류분석 상담, 수련 감독, 그리고 중독심리 전문가, 교정직, 세무직, 소방직 등 면접위원을 다양하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버무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랑 삼아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신뢰를 갖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동안에 이제 가졌던 저서랄까요? 교정 상담과 사회복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함께 역서로 그러니까 만들었고요. 교정의 복지학, 그리고 교정관계법령, 제가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형사정책 이런 과목들을 두루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관련성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해 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정학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나 공채자들, 이제 승진자 분들은 이미 이제 교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어디서 범죄학하고 어디서 형사정책하고 어디서 교정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이런 연관 학문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경위 공채 시험에 경찰이죠. 공채 시험에 범죄학 과목이 있고요. 보호직의 형사정책 과목이 있고 교정직의 공채 시험에 교정학이 있고 우리 승진 시험에 교정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이제 출제 비중까지 이제 추정을 해서 해놨는데, 우선 교정직 교정학에 대한 것을 중심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자, 범죄학 이론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범죄학이죠. 범죄학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범죄학 관련해서 형사정책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정직에 또 포함이 돼요. 그리고 교정학 이론이 있고 교정 관련 형집행법이 있고 기타 교정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교정직 교정학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가장 넓게 공부하는 분야가 교정직 교정학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공부하는 게.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지도하는 방향만 잘 따라오시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승진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범죄학 분야는 승진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 있죠. 교정 이론 분야하고 그리고 교정관계 법령 중에서도 뭐예요? 형집행 법령만 나옵니다. 승진자들은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우선 승진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이론을 교정 이론에서 3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퍼센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어요. 그렇지만 약 30%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과 판례에서 약 70%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야 하고, 공채 교정학을 하신 분들은 어쨌건 형사정책 부분하고 이 교정론을 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로드맵을 매번 이제 짰냐면, 교재로 기본서가 있고요. 자, 범죄학 기본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 범죄학에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학 기출문제, 범죄학 형사정책 요약집,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찰에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선 이제 접어두시고요. 보호직 형사정책은, 자, 왜냐하면 이 보호직 형사정책은 교정직, 교정학, 공채의 시험 범위를 다 망라합니다. 다 들어가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범죄학 이론에서 50%, 보안처분 법령에서 50%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 기본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학 형사정책 요약집은 여러분들 범죄학과 형사정책 요약집은 공동으로 제가 꾸며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혹시라도 빠뜨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형사정책, 동형 모의고사, 관계 법령집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정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교정학 기본서 있죠. 형사정책 기본서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교정학 기출문제, 형사정책 기출문제, 교정학 요약집, 범죄학 요약집 보셔야 하고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모든 로드맵을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 범위가 이렇다 정도는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자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교정학 기본서만 공부하시고요. 교정학 기출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정학 요약집으로 조금 더 동형도 일반 공채 동형이 아니라 우리 승진자용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형집행법도 다른 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형집행법 3단 편집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더 심플하되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셨는데 이건 뭐 처음 교정학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9급이건 7급이건 교정학은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승진시험에 대한 교정학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예측해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최종 승리합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자기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특히나 승진시험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를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좀 특별히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교정 이론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실무시험에서는 교정 이론이 없었거든요. 법령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이 깊이 나오려고 보면 한없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교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 이론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교정 이론의 심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심리학입니다. 상담학, 심리학 이쪽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집행법령이에요. 형집행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철저하게 내면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무 시험을 분석해 보면 법령 그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만들 때도 법령을 풀기보다는 법령 그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데 시험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정 이론을 공부할 때 무턱대고 기출문제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교정학은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해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은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나 현직자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생각한다. 정말로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좀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복병이 될 수 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승진 교정학 출제는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외부 교정 이론은 외부 교수님들에게 출제 의뢰를 할 것이고 또 법령 출제는 아무래도 내부 우리 실무가들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8급, 7급 시험 승진 시험은 아마 법령 비중이 다소 높고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잘 아는 사람끼리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겁을 먹지는 마라. 향후에 문제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출제 영역이 이론 분야가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령은 보다 까다로운 형태의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5, 6급의 경우에는 매우 좀 치열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미 지금 실무 시험 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들이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어떻게 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출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난이도 수준은 최근 3년 동안 시행된 심사승진 실무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 이미 쌓였습니다. 자, 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철저히 내면화한다는 것은 완전히 암기하다시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기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계적 이론 정립을 이룬다면 교정학에서 고득점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채시험이요. 공채시험 교정학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정학은 쉽다.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기출문제 좀 풀면 거의 맞아 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란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땠습니까? 작년에 2024년도 엄청 어려웠죠. 어디서? 법령에서. 그러니까 이 법령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약집으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승진시험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 나온 기출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 됩니다. 상품 보여줬다는 얘기야. 보여주고 이건 맞는지 틀린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승진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할지라도 공채시험들이 반드시 봐줘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교정 이론은 논리 체계적이어야 한다. 교정 법령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겠는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전략 과목으로 세웠던 영어에서 조금 덜 나오더라도 교정학에서 나는 충분히 점수를 뺄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50점, 60점대에 머무른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공부하지 않은 대가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도는 뭐냐? 결과적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교정직 공채 교정학 출제는 그동안 외부위원회 의원에게 크게 의존해 왔지만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을 때 내부 실무가에 의한 법령 출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법령을 그렇게까지 꼬아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실무가들이 낼 수 있는, 실무가들이 이해하고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반복된 처우 중심의 법령에서 어때요? 관리 분야의 법령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교도소에서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용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출제위원들은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징벌이라든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야까지 출제가 확대되고 있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024년도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의 기복이 있지만 향후 난이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조금 아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야. 요행을 바라고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준비만 하면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난이도 최고 수준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승진시험의 출제 유형과 내용을 철저히 탐색하고 그 내용을 내면화해야 한다. 저는 일단 출제된 기출은 반드시 철저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을 안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자, 합격 전략입니다. 저한테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의 수강 후기, 합격 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썼어요. 형사정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좀 어렵죠. 외계어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우리 교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론도 일반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경험담으로 잘 풀어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100% 이해 위주의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진짜 전문가다. 두려움이 사라진 값진 강의였다.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닌 책에 있는 학문임을 알게 되었다. 교정학이 그냥 암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자, 멘탈까지 잡아둔 정말 좋은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최근에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교정학을 눈이 뜨는 느낌이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얘기죠. 네. 자, 합격 전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를 믿고 따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따라달라는 얘기야. 방금 제가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우리 학생들 아주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공부 잘한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강사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유도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공부해달라. 자,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길이 있다. 자, 입문 강의 제가 기본 강의, 자, 핵심 기출, 통영 모의고사 이렇게 나갈 것인데요. 자, 입문 강의 교정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굵다. 그리고 무료이지만 값지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4시간 동안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교정학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3회독, 4회독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저는 기본 강의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기출문제를 모든 OX 문제를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런데 그때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해. 만약에 내가 기본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렵다, 그러면 내 강의가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때 기본 강의를 듣고 반드시 기출 OX까지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보면서 적어도 이해가 되어야 해. 풀려야 해. 그것이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전략 과목화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시험 준비 시작하면서 시험 끝날 때까지 교정하기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거든. 이건 전략 과목이에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주는 것이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하면서 제가 유도를 할 거야. 3회독, 4회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걸 좀 따라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강의, 자, 핵심 정리와 함께 기출문제를 여유롭게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까지도 안내를 할 겁니다. 자, 통영 모의고사 최신 기출문제 및 예상 문제가 기반이 된 모의고사를 제공할 것이고요. 파이널 특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자, 기초인문과정, 기본이론, 기초인문과정은 그야말로 지금 제가 뭐 4시간짜리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그러면 단 3장으로 된 도판으로 제가 강의가 특징이 도판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림으로 된 것을 통해서 전체의 구조를 좀 볼 수 있도록, 세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인문 강의 비록 짧지만 3장으로 된 종이지만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늘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책상에 놓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 자, 여기 보시면 교정학 기본 이론과 여기 빨간 거 들어있죠. 형사정책 기본 이론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교정학은 우리 공채 준비생들한테는 2개가 다 들어간다. 물론 승진자는 교정학 기본 이론만 보시면 되겠죠. 문제풀이, 모의고사, 테마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이현담 교정학 기초 인문입니다. 교정학, 범죄학, 형사정책의 학문적 범위와 출제 비중을 점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또 초시생과 교정학 개념이 부족한 분한테는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이때 교재는 학원 제공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이죠. 빠른 시간에 컴팩트하게 정립하는 강의고 철저한 이해 중심입니다. 법령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예요. 이론 하나하나. 이론이 어떻게 뭐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 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형사정책 분야를 공부할 때 사람 이름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암기를 할 것이냐. 암기법까지 제가 다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초시생은 당연히 드려야 하고요. 혹시라도 N수생이 지난번에 80점을 넘기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을 것을 권합니다. 자, 주 교재는 기본서죠. 3월 4일날 오늘이네요. 어제 발간이 돼서 아직도 저도 지금 책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부교재는 인명 암기 핵심어 암기장 OX 기출해부, 이것을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다 섭렵하는 그러한 동시 수업을, 완전 학습을 반드시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풀이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요약을 통한 심화 집중학습. 문제만 풀어준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양을 줄이고 문제풀이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핵심 요약과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장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근거 기반입니다.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적중력을 자랑하는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축적된 통계 기반. 제가 이제 매일 제 아카데미에서, 아담 아카데미에서 5문제의 OX 문제를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승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현직자분들, 공채 준비생들이 와가지고 매일 풉니다. 많게는 뭐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어떤 문제에서 많이 틀렸는가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으로 해서 틀리기 쉬운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수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연담 교정학으로 교정 공무원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는 30년 교정 공무원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정에 관한, 환경에 관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단순히 뭐 교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면접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들은 반은 교정 공무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자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교정 공무원을 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고 훌륭한 직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가 공무원이 되셔서 그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펼쳐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OT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교정학과 형사정책과 범죄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뭐 교재에 뭐 공부를 하더라도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담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다른 선생님의 책이나 이런 해설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틀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의치 마시고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으로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 소통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교정학 OT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사의 안내에 따라서 잘만 따라 주신다면 단기에 교정학을 충분히 공부하고 합격하는 데 전략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